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4.7절의 최소 제곱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4.7절은 이제 내적 공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응용 분야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게 되면 또 시간에 대한 어떤 데이터 결과들을 우리가 쭉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뭐 1초에서부터 2초, 3초까지 어떠한 데이터 값들을 쭉 출력했더니 이러한 데이터 값들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4초일 때는 얼마의 데이터 값이 나올 것이냐, 또 미래에는 얼마만큼의 어떤 데이터 결과가 나올 것이냐라는 걸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최소 제곱 문제예요. 그래서 뭐 거기 이제 우리가 교재 13페이지에서 보면은 일단 평면 위에 세 점 1,0, 2,1, 3,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좌표를 우리가 X축은 이제 시간축으로 생각을 하고, Y축을 어떠한 데이터의 결과들의 어떤 값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뭐 1,0이라는 건 1초일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고, 2초일 때는 한 개의 데이터 값을 어떠한 데이터 값이 1이고, 3초일 때는 데이터 값이 4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4초일 때는 얼마이고 5초일 때는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요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겠느냐, 이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으면 그 직선의 방정식만 찾으면 거기다가 x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데이터 값들을 y 값인 데이터 결과들을 쭉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아니면 2차 곡선, 2차 뭐 함수, 또는 3차 함수,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 값이 만약에 지수적을 증가한다 그러면은 어떤 2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어떠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또는 어떠한 인위적인 실험에서 나오는 데이터 값들은 이렇게 어떠한 딱 하나의 어떤 직선 위의 점이라든가 직선이라든가 어떤 2차 곡선, 3차 곡선의 이러한 위에 있는 점들로 구성되지는 않아요. 즉, 여기서 보면은 어떤 평면 위에 세 점이 있어요. 이렇게. x, y, 0, 1, 2, 3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고, 1, 2, 3, 4, 5, 6. 그래서 어떠한 실험을 할 때 1일 때는 데이터가 0이야, 결과가. 2일 때는 데이터 값이 1이고 또 3일 때는 데이터 값이 4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한눈에 봐도 한 개의 직선상의 위에 점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4일 때 이러한 이 세 점에 관련된 어떠한 직선을 찾아서, 그 직선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장 근접한 직선, 이 세 점에 근접한 직선을 찾아서 뭐냐면 4초일 때는 정확한 어떠한 데이터 값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못하지만 4초일 때는 그나마 어느 정도 근사치 값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것, 그런 것들을 예상해 보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세 점과 가장 근접한 직선을 찾으면 그 직선의 방정식으로부터 x에다 어떠한 시간을 대입을 하면 걔는 뭐가 되냐면 y 값이 어떠한 데이터 근사치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세 점, 즉 여기에서의 목표는 우리가 스타라고 할게요. 요 스타라는 건 뭐냐면 1,0, 2,1, 3,4를 4에 가장 근접한 직선, 우리가 y는 a 더하기 bx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bx를 찾는 문제. 자, 요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4.7절에서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이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가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존재한다라고 할 거예요. 즉 최초의 가정은 y는 a 더하기 by라는 직선, bx라는 직선이 이것이 세 점 1, 0, 2, 1, 3, 4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자라는 얘기예요. y는 a 플러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죠. 엄밀을 따지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얘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얘네들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1,0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는 0이라는 거고 2,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2b는 1이라는 거고 3,4를 집어넣으면 a 더하기 3b는 4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냐면 이러한 미지수가 a, b, 변수가 a, b 두 개이고 식이 세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 1, 1, 1, 2, 1, 3이라고 하는 개수행렬과 a, b라고 하는 미지행렬 그리고 0, 1, 4라고 하는 이러한 상수행렬들의 곱으로 이렇게 등식 행렬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즉 얘를 우리가 a, 얘를 우리가 x, 얘를 우리가 라지 b라고 하면 얘는 행렬 ax는 b가 되는 이러한 행렬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a, b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a, b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존재한다는 거였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겠으니까 이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를 구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 행렬 방정식에 뭐를 구하는 것도 똑같아? x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즉 x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의 직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즉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이 행렬 방정식도 해를 연립 1차 방정식도 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즉, 저 연립 1차 방정식 ax는 b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x는 b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x는 뭐냐면 2x1 행렬이에요. 즉 임의의 2x1 행렬 x에 대해서 ax-b는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절대 뭐가 될 수가 없냐면 0이 돼 0벡터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얘가 0벡터. 얘는 어디의 원소냐면은 3x1 행렬이죠. ax-b는 3x1 행렬이에요. 이러한 3x1 행렬인 얘가 0벡터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얘의 크기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지.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0보다 크니까 우리는 뭐를 구했으면 얘의 어떠한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즉,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러한 ax-b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우리가 최소가 되는 x-hat이라고 할게요. x-hat 얘를 a, b라고 하죠. 를
찾으면 x 해트 이것이 최소가 되는 ax 해트를 찾아서 요 a, b를 y는 a 더하기 bx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요 세 점을 가장 근접한 직선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저 세 점 1,0, 2,1, 3,4에 가장 근접한 직선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세 개의 점에 가장 근접한 직선 y는 a 더하기 bx라고 하는 그러한 직선을 찾으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러한 직선이 존재한다라고 했더니 어떤 꼴이 되더라? 이러한 행렬 방정식, 연립일차 방정식 꼴로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 점을 지나지는 직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연립일차 방정식 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x, 투바연 행렬 x에 대해서 ax-b는 0이 아니니까 크기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우리는 뭐를 찾냐면 이 크기가 최소가 되는 x 해트 즉 이거의 크기가 x 해트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가장 작은 x 해트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x 대신에 대입했을 때 이 값이 가장 작은 x 해트를 찾아요. 그러면 그런 a, b를 우리가 그런 a, b에 대해서 a를 여기다 놓고 b를 여기다 놓으면은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얻는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1,0, 2,1, 3,4에 가장 근접한 직선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최소 제곱 문제다라고. 왜 제곱이라는 말이 들어갔느냐? 이것이 최소, 얘는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가 되나 또 왜냐하면 왜 제곱이라는 이것이 최소가 되는 거나 또는 ax-b의 크기의 제곱 자 이것이 최소가 되는 x 해트 찾는 문제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제곱을 하냐? 어떠한 벡터의 크기는 뭐가냐면 내적 자기 자신끼리 내적한 거에 루트가 들어간다면 제곱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곱권이 들어가면 아무리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뭐를 하냐면 아예 제곱을 해버리는 거예요. 루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 그냥 크기나 크기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크기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기가 최소가 되는 x 해트라는 걸 구하기 때문에 이 크기를 구하는 크기가 최소가 되는 거나 크기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푸는 거, 이러한 식으로 문제 푸는 거, 최소 제곱 문제. 이러한 거를 이러한 x를 찾는 문제. 얘가 ax-b 또는 ax-b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x의 해트를 찾는 문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최소 제곱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x 해트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의 해, 즉 최소 제곱 문제의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랬을 때 이러한 최소 제곱 문제의 해를 우리가 구해서 그런 A, B에 대해서 A와 B를 대입을 하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직선의 방정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최소 제곱 회기직선 최소 제곱 회기직선이라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직선이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그냥 최소 제곱 빼버리고 간단하게 회기직선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최소 제곱 문제라든가 최소 제곱 문제에는 정의 4.7.1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A가 3/2 행렬, B는 3/1 행렬인데
정의 4.7.1은 이제 임의의 n/의 행렬 a와 n/1 행렬 b에 대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즉 그거에 대해서 ax-b의 크기 또는 그거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x 해트 n/1 행렬 x 해트를 찾는 문제를 우리는 최소 제곱 문제라고 하고 그거의 x 해트를 최소 제곱 문제의 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최소가 되는 이제 그런 애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애를 찾는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 절에서는 이 예제만 가지고 할 건데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최소 제곱 문제의 해를 찾는 이러한 최소 제곱 문제의 해를 찾는 그러한 이제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하면 요거를 가지고 이 세점의 가장 근접한 직선 y는 a 더하기 bx 즉 a와 b를 이제 직접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a는 n/n 행렬이 그리고 x는 라지 x는 스몰 x1, 스몰 x2, 스몰 xn으로 이루어져 있는 n/1 행렬이에요. 그러면 a가 n/1 행렬이고 x가 n/1 행렬이니까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a 곱하기 x를 할 수가 있죠. 자, a 곱하기 x를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a를 우리가 a11, 12, a의 1n, a의 21, 22, a의 2n, a의 m1, a의 m2, a의 mn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 그리고 x는 x1, x2, xn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전개를 곱하면 얘를 곱하면 자 어떻게 돼요? 1의 1성분 이거는 a11 x1 더하기 12 x2 더하기 a의 1n xn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이행은 a의 21 x1 a의 22 x2 a의 2n xn 이렇게 해서 a의 m1 x1 a의 m2 x2 a의 mn xn 의 합을 이렇게 해서 n/1 행렬이 될 거예요. 이거는 n/n 행렬 n/1 행렬 결과는 n/1 행렬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냐면 이 부분은 x1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x2 여기는 xn으로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x1에 a의 11 21 a의 m1 더하기 x2 a의 12 22 a의 m2 더하기 xn a의 1n 2n a의 mn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행렬에서 x1을 스칼라 배하고 x2 스칼라 배하고 xn 스칼라 배해서 다 더해버리면 뭐가 돼?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a의 1열, 2열, n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에 a의 1열 x2에 a의 2열
간단하게 쓰면 xn의 a의 n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n by n 행렬 a와 n by 1 행렬 x를 곱한 거는 뭐냐면 a의 1열, 2열, n열의 1차 결합으로 써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냐면 a의 1열, 2열, n열의 1차 결합은 어떤 꼴로 써진다? 이런 꼴로 써진다라는 얘기예요. 요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1차 결합을 이루는 스칼라들을 뭐로 갖는? 성분으로 갖는 열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얘는 어디의 원소? A의 열들의 1차 결합 표현되니까 얘는 어디의 원소냐면 A의 열 공간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A의 A 곱하기 X, A가 n by n 행렬이고 X가 n by 1 행렬이면 A 곱하기 X는 A의 열 공간에 들어가고 또 A의 열 공간의 원소들은 다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은 어떤 꼴로 표현되냐면 A 곱하기 X 꼴로 써진다라는 얘기야. 요 X는 뭐가 되냐면 이런 스칼라들을 열 벡터로 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A의 열 공간 우리가 A의 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겠냐면 CA라고 쓰게 있었었죠. A의 열 공간은 뭐냐면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즉 A의 열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 공간이에요. 뭐의 부분 공간? n by 1 행렬들의 부분 공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 이런 모양을 쓸 수 있고 이런 모양의 애들은 다 열 공간에 속하니까 얘 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A 곱하기 X X는 n by 1 행렬들의 행렬이다. 즉 A의 열 공간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원래 A의 열 공간은 어떻게 썼었어? 원래 A의 열 공간은 여기 안 써도 상관없어. 아는 사람은 A의 열 공간은 어떤 애들이에요? A의 1열, 2열, A의 n열로 생성되는 뭐의 부분 공간이냐면 n by 1 행렬들의 공간에 부분 공간이 된다라고 그랬어. 그런데 걔네들 이런 애들의 1차 결합이 이런 꼴로 표현되고 이런 꼴로 되는 애들이 1차 결합이 표현되니까 요 집합하고 요 집합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A의 열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A의 열 공간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이미 어떠한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B라는 벡터는 n by 1 행렬이에요. B가 B에 대하여 AX는 B라고 하는 이러한 뭐를 만들면 연립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이러한 B에 대하여 AX는 B라는 이 연립 1차 방정식이 해가 존재하면 B는 A 곱하기 X꼴로 쓴다는 얘기예요. B는 A 곱하기 X꼴로 써진다는 얘기예요. X 어떤 해가 된다는 X가. 그렇다는 얘기는 B가 이런 꼴로 써지니까 존재하면 B는 어디의 원소냐면 A의 열 공간의 원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B가 A의 열 공간의 원소이면 B가 A의 열 공간의 원소이면 B가 어떤 꼴로 쓰죠? A 곱하기 어떤 X꼴로 써지는 거야. 그럼 그 X가 뭐가 되냐면 요 연립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게요.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B가 어디에? A의 열 공간에 들어가는 거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연립일차 방정식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즉 따라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 AX는 B라고 하는 이 연립일차 방정식이 이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요 B는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면 안 돼요? A의 열 공간의 원소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거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를 찾아? AX-B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X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B의 원소 B는 n/1 행렬이니까 B는 요 벡터 공간의 벡터야. 그렇죠? B는 n/1 행렬이니까 B는 요 벡터 공간의 벡터야. 근데 요 n/1 행렬, 자, 얘는 결국은 원소들이 어떠한 모양이야? n/1 행렬이니까 n개의 실수들을 세로로 쓴 거예요. m개의 실수를 세로로 쓴 거야. 그럼 m개의 실수를 열벡터로 쓴 거나 m개의 실수를 행벡터로 쓴 거나 그냥 모양만 다를 뿐이지 가로로 쓰냐 세로로 쓰냐 모양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즉 여기의 원소들은 우리가 뭐로도 볼 수 있냐면 RM, m차원 벡터로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뭐냐면 내적을 주려고 해요. 얘는 어떠한 내적을 주냐면 얘는 자, 이거의 내적을 뭐로 주냐면 RM, m차원 벡터 공간의 유클리드 내적을 이용해서 이거의 내적을 줄 거예요. 자, 얘는 그냥 내적을 줘야 되니까 얘는 내적, 이것을 갖는 내적 공간이다. 자, 그러면 어떠한 내적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원소들은 U를 하면 얘는 U1, U2, UN. 자, 이렇게 n/1 행렬이 될 거고 V라는 벡터는 V1, V2, Vm. 자, 이러한 벡터가 될 거야. 이러한 여기에 두 원소. 자,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의 U와 V의 내적을 어떻게 주냐면 얘네들의 전치를 시키면 얘가 뭐가 돼? U의 전치는 뭐가 되는 거야? RM의 벡터가 되는 거야. 그렇죠? 행벡터가 되는 거야. RM의 원소가 되는 거야. V도 전치를 하면 RM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전치는 뭐가 되냐면 M차원 벡터가 되니까 우리는 걔네들의 유클리드 내적 생각했어. 즉 U의 전치, V의 전치. 얘네들은 RM의 원소가 되니까 여기에 뭐라 쓰냐면 유클리드 내적을 줄 수가 있다는, 이렇게 내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n/1 행렬들의 벡터 공간에 내적을 주는데 어떻게 내적을 주냐면 얘네들을 전치를 해서 유클리드 내적을. 그러니까 얘를 전치한 거는 뭐야? U1, V1 더하기 U2, V2, UN, VN.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얘가 유클리드 내적이니까 이게 다 성립을 하는 거지. 그렇죠? 내적의 정의를 다 성립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얘는 뭐가 되냐면 이러한 내적을 갖는 U와 V를 내적한 거는 U1, V1, U2, V2, UN, VM을 곱한 다음에 더한 것. 자, 이렇게 내적을 주면 얘 이제 내적 공간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A가 n/n 행렬이니까 A가 n/n 행렬이므로
n/n 행렬이고 A의 열 공간은 뭐의 부분 공간이 되냐면 얘의 부분 공간이 되는 거야. 그렇죠? 열 벡터들은 A의 열 벡터들은 n/1 행렬이 되니까. A가 n/n 행렬이면 A의 열 벡터들은 n/1 행렬이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A는 뭐가 되냐면 유한차원 여기다 쓸게. A가 n/n 행렬이면 A의 열 공간은 n/1 행렬들의 공간의 유한차원 부분 공간이다. 유한차원 부분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B는 n/1 행렬이고 B가 n/1 행렬이고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AX는 B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AX는 B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B는 A의 열 공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B는 A의 열 공간의 원소가 아니에요. 뭐 상관은 없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만약에 B가 열 공간에 들어가면 AX는 B의 해가 존재하니까 AX-B는 0이 돼버려. 그 해가 뭐가 되냐면 그 채소제곱 문제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B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X는 n/1 행렬이에요. 그러면 AX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원소가 돼요. 그렇죠? 이거 또 AX-B 얘는 어디에 원소냐면 AX-B는 어디에 원소냐면 여기에 원소야. 그럼 여기에 내적이니까 이거의 크기를 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뭐냐면 AX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거리예요. 그렇죠? 얘를 우리가 이것을 뭐로 정의했냐면 AX와 B의 거리로 정의했다. 즉 AX와 B 사이의 거리. 자, 그래서 AX-B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X를 구하는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AX와 B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X를 구하는 문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뭐야? B에 가장 가까운 AX 어디의 원소? A의 열 공간의 원소. B와 가장 가까운 열 공간의 원소 AX에서 AX를 찾아서 AX의 X를 구하는 벡터. X를 구하는 값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만약에 X 해트라는 게 n/1 행렬인데 얘가 만약에 최소제곱 문제 AX는 B의 최소 제곱 문제의 해라고 그러면 즉 이의 최소제곱 문제 해라고 그러면 이 AX가 뭐를 만족하는 이 값이 최소가 되는 X가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얘랑 같은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요 AX 해트는 어디에 원소가 되는 거예요?
n by 1 행렬이 되는 거죠. 이 AXZ가 결국은 뭐냐면 B n by 1 행렬인 B에 가장 가까운 AXZ는 어디의 원소? A의 열공간의 원소. 이거에 속하는 벡터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B에 가장 가까운 열공간에 속하는 벡터가 얘이면 그 X헤트는 최소제곱 문제해가 되는 거고, 최소제곱 X헤트가 최소제곱 문제해이면 즉 AX-B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해라고 그러면 AX헤트는 B에 가장 가까운 열공간에 속하는 벡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벡터가 된다라는 얘기.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람슈미트 직교화 과정 할 때 맨 마지막에 이거 했던 거예요. 어떠한, 즉 여기서 막 했죠. 얘는 내적 공간이고 열공간은 그 내적 공간의 유한차원 부분 공간이야. 그러면 얘의 정규, 직교, 기저가 있으면 이 부분 공간, 유한차원 부분 공간에 정규, 직교, 기저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 벡터 B에 대해서 B에 가장 가까운 부분 공간의 벡터, 그게 뭐였냐면 프로젝션 CA의 B였죠. 이거 찾는 거다라는 얘기. B에 가장 가까운 요 벡터 공간 V의 원소 B에 가장 가까운 W에 속하는 벡터, 요거였지.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얘가 뭐란 얘기예요? 얘란 얘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 이 X의 헤트가 결국은 뭐냐면 이 X의 헤트가 결국은 뭐냐면 AX는 프로젝션 이거의 해란 얘기예요. 뭐 교재에서는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쓸게요. 요것이 요거랑 같은 거니까 AXZ는 뭐를 만족한다? 자, 이거를 만족한다. 그렇죠? 이 말은 뭐야? X헤트가 원래 n by 1 행렬들의 공간에 있어요. 얘가 요 연립일차 방정식 B의 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최소제곱 문제의 해를 구하는 거는 결국은 뭐를 푸는 것 같아요? 요거를 푸는 문제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푸는 문제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얘가 무엇이고 어떠한 모양으로 표현된다, 어떠한 것들의 1차 결합 표현된다라는 거 우리는 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AX는 B의 최소제곱 문제 해 X헤트를 구하려면 우리는 뭐부터? 얘를 구해서 얘를 상수항으로 갖는 상수항을 갖고 A를 개수행렬로 갖는 연립일차 방식 해를 구하면 걔가 뭐가 되냐면 최소제곱 문제의 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죠. 요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소제곱 문제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구해야 돼?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얘를 상수항으로 갖고 A를 개수행렬로 갖는 연립일차 방정식을 풀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최소제곱 문제를 풀 수 있는 걸로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냐면 4.6절에
정리 4.6.5를 보세요. 정리 4.6.5를 보세요. 자, 거기서 뭐 했냐면 V는 이러한 내적이 주어지면 내적 공간이에요. 어떤 의미의 내적 공간이에요. 그리고 W는 V의 유한 차원 부분 공간이에요. 그러면 W에는 이제 우리가 유한 차원이니까 W의 기저의 원소의 개수는 유한계란 얘기죠. 그리고 항상 뭐가 존재하냐면 정규직기 기저가 존재한다 했어요. 그래서 배를 우리가 U1, U2, UR인데 얘를 W의 정규 직교 기저라고 하자. W의 정규 직교 기저라고 하자. 자, 그러면 어떤 V의 원소 V가 있는데 이 V의 가장 가까운 부분 공간 W의 가장 가까운 W에 속하는 벡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 벡터를 뭐라고 했냐면 프로젝션 WV라고 썼어요. 근데 얘는 어떠한 성질을 갖냐,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된다. V U1 즉 얘가 어디냐 W에 속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W에 속하는 애고 즉 부분 공간 얘 벡터는 W에 속하는 벡터야. 근데 W에는 어떠한 기저? 이러한 정규직기 기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쓰여지는 거야. 근데 그 1차로 쓰여지는데 걔네들이 어떠한 스칼라를 갖냐면 이러한 스칼라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즉 U1에다가 V와 U1을 내적한 스칼라 배하고 U2에다가는 V와 U2를 내적한 거. 또 UN에다는 V와 UN을 내적한 거를 스칼라 배에서 1차 결합 표현한 게 얘이면 얘는 V에 가장 가까운 W에 속하는 벡터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라고 그랬어? V의 WV로 직교 사형이라고 부른다 했죠. 직교 사형이다라고 했어. 그리고 또 어떠한 성질을 만족을 하냐면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뭐냐면 우리가 요거 있었죠. 요거랑 똑같은 거야. 뭐냐면 벡터의 사용에 대해서 했었죠. 자, 이게 뭐냐면 U라고 하고 얘가 V라고 해요. 그럼 벡터의 사용은 뭐냐면 V를 U에 직교 사용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이러한 벡터가 생겨요. 이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프로젝션 UV의 U 위로의 직교 사용.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걸 하냐면 이 벡터를 얻어요. 자, 이 벡터는 뭐냐면 V- 프로젝션 UV야. 그렇죠? 그럼 얘는 뭐하고 U하고 수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W의 정규직기 기저가 U1만 있어요. U1 즉 U만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되는 거예요. 즉 얘는 뭐였냐면 이거였어. U 내적분의 UV 내적의 U였다고. 그렇죠? 이렇게. 근데 U가 정규직기 기저이면은 단위 벡터이면 1이니까 단위 벡터는 이거 1이니까 그냥 V와 U에다가 V와 U에 내적한 거를 스칼라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W의 기저가 하나짜리 벡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걔는 그냥 뭐가 되냐면 요게 되는 거예요. 걔는 뭐하고 U하고 수직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V 프로젝션 WV 얘를 하면 얘는 요 벡터는 V 얘는 뭐가 되냐면 W의 모든 벡터와 수직이에요. 수직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거를 하려면 그냥 W의 원소 하나를 아무거나 뽑아와서 걔하고 얘를 내적해 보면 돼. 자, 이거 증명을 해보죠. 자, 임의의 W의 원소 스몰 w에 대해서 얘하고 W를 내적해 보죠. 얘하고 W를. 이거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V 프로젝션 WV 하고 W하고 내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얘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얘 대신에 요거 집어넣고, 그리고 W는 배가 W의 기저이니까 W는 뭐냐면 얘네들의 1차 결합을 써줘요. 이거는 뭘 가지고 하면 되냐면 4.5절에 그 정규 직교 비교를 할 때 W는 어떻게 1차 결합을 쓰냐면 W U1 U1 W U2 U2 W UR UR 이렇게 배가 W의 정규 직교 비저이면 W의 모든 원소들은 다 이렇게 1차 결합으로 된다라는 거 했었다. 그렇죠? 그러면 W 대신에 얘 집어넣고 얘 대신에 얘 집어넣고 우리가 내적의 성질을 쭉 전개하면 얘가 뭐가 0이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즉 W 대신에 얘를 대입하는 거. 여기다 대입하고 요 프로젝션 대신에 얘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우리가 내적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얘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V 프로젝션 WV는 뭐가 되냐면 다 W의 모든 벡터와 수직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AX는 B의 최소제곱 문제에 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AX-B의 크기 또는 이거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X다라는 얘기예요. 최소가 되는 X이다라는 얘기예요. X가.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AX, B의 최소제곱 문제에 해라고 그래. 이걸 찾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근데 얘랑 똑같은 게 뭐냐면 이거의 해라는 거야. X가 이거의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요거 말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걸 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